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죠. 더, 그리고 s가 붙는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법은 조금 자잘해서 틀려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틀리면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문법 요소들입니다. 먼저 더, 이 단어를 관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배웠던 8가지 품사가 있었죠.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역시 관사, 사로 끝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관사는 한국에서는 좀 발달하지 않은 문법이라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 관사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내 뒤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라고 명사의 출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명사는 딱 봐도 아는데 왜 굳이 알려주냐.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이 되면 이게 명사인지 뭔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라틴어 계열은 영어보다 관사가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등등에서는 관사를 외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어도 그 관사의 중요도가 남아있어서 어와 더를 꼭 쓰게 되고요. 이 관사는 명사 앞에 붙고 또 관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나의라고 해석이 되고 더라는 말은 그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에는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어와 더의 차이를 조금 살펴볼게요. 어는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하지 않은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통을 안 가져와서 친구한테 펜 하나만 빌려줄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친구의 필통에 어떤 펜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런 경우 아무거나 펜 하나 일 때 쓸 수 있는 것이 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필통을 또 안 가져왔네. 그래서 친구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내 친구 필통에 어떤 펜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친구도 내가 어제 그 펜을 빌려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 펜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그 필통에 많은 펜 중에 특정한 한 펜을 지칭하는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게 됩니다. 이때는 더를 씁니다.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그 특정한 것을 아는 경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와 더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문제를 매길 일이 있어서 빨간 펜이 필요한데 빨간 펜이 없어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내 친구한테 빨간 펜이 한 개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 좀 빌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친구 필통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펜들 중 빨간 펜 하나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경우에는 내가 비록 그 펜을 모르더라도 그 특정한 펜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수 중에 불특정한 어떤 하나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he red pen이 되겠죠. 즉 명사가 수식을 구체적으로 받는 경우는 나도 너도 잘 몰라도 더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는 어떤 특정한 명사, 굉장히 한정적인 명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소유격, 나의, 너의처럼 my pen, your pen 이렇게 소유격을 쓰게 되면 관사는 생략이 됩니다. 기초에서는 사실 아직 작문을 하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관사가 보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관사에 관해서 몇 가지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조금 더 있지만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는 때때로 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으로 바뀝니다.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단어에 s가 붙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s는 크게 두 품사에 붙을 수 있는데요. 바로 명사와 동사입니다.
먼저 명사 s가 붙는 경우는 그 명사 자체가, 단어 자체가 복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s를 붙이면 computers, 컴퓨터들이라는 복수가 되고요. dogs 역시 강아지들, 이렇게 간단하게 명사 s 붙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사에 s 붙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 경우는 동사는 사실 그 자체로 단수나 복수가 불가능하죠. 달리다, 먹다, 자다 이런 것들이 단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사에 s가 붙는 경우는요. 문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명사는 그 의미상 그 단어 자체가 뭐뭐들이라는 복수가 되지만 동사에는 그 단어 자체에는 그냥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시작을 하죠. 서술어가 이때 동사가 되고요. 이때 동사에 s가 붙을지 말지는 바로 주어가 결정합니다. 동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결정합니다. 다른 단어가 영향을 주는 거죠.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라면, 즉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인데 하나다 혹은 셀 수 없는 경우도 단수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다, 현재형이다. 그런 경우에는 동사에 s가 붙습니다. 조건이 좀 많죠. 첫 번째, 주어가 3인칭 단수고요. 두 번째, 동사가, 즉 서술어가 시제가 현재형인 경우에 동사에다가 s를 붙입니다. 차이가 조금 이해되실까요? 명사와 동사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차근차근 반복을 해보세요. 명사의 s는 단순히 복수로 만드는 것, 동사의 s는 그 문장에서 주어를 살펴보고 나서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